자동차 경비 처리 관련 내용이 매번 바뀌죠. 예, 이거 뭐 간단히 정리해달라 그러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 뭐 바뀐 내용들이 있을까요? 우선은 조금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.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잖아요. 네네. 이제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설령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차량을 한 대를 초과한 차량부터는 이게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3년도까지는 50%만 비용 처리가 되고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24년 1월 1일부터는 그 한 대를 초과한 차량이 만약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액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걸 바뀌었습니다. 아, 내년부터네요. 네, 설령 공동사업자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임직원 전용금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건데 네. 가입하면 말씀대로 되긴 한데 네. 이름부터 임직원 전용이잖아요. 네. 즉 임직원이 아닌 분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이 안 돼요. 안 되죠. 예.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차량 원장님이 메인으로 이용하시긴 하지만 혹시 그 가족분이 네. 타신다거나 그러죠. 네, 그럴 수가 있죠. 예, 예. 배우자라든가. 그러면 이제 무보험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차량은 이제 한 대 초과한 차량은 임직원 전용을 가입을 하면 이제 그 가족분이 못 타시니까 그래서 그냥 한 대만 비용 처리하고 말지 아니면 그냥 뭐 두 대 다 타고 이제 원장님 혼자 그냥 운전하실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군요. 아, 이 차가 금액이 많다 보니 사실은 네. 조금 우리가 노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, 야, 네네. 이거 예, 내년에 또 바뀐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시절 다가온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점심 식사를 치과에서 사주고 있는데 식대비 과세 20만 원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? 자, 괜찮을까요의 질문이 어디서 괜찮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. 아, 야, 이거 디테일합니다. 예, 예, 그렇죠. 어디서 어디서 괜찮고 어디서 안 괜찮을까요? 괜찮을까? 예. 사실 지금 이거를 걸 수 있는 데는 국세청에서 그렇죠? 직원들의 세금 그리고 또 사대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의 사대보험이잖아요. 물론 반 정도는 원장님이 내주시겠지만 어쨌든 뭐 사실 네트급여는 사실 원장님이 다 낸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네네. 근데 이게 사실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아무리 조사를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들어와서 직원들의 식대까지 이렇게 뒤지는 경우들이 사실 그동안은 잘 없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뭐 심지어 진짜 6세 이하 자녀가 없는데 그 7세가 됐는데도 계속 넣는데도 네. 그거를 아마 밝혀내기에는 정말 어려운 지금 국세청이 아무리 지금 인프라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아져도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좀 부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? 아, 그렇죠. 예,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. 물론 모으면 크고 저희가 뭐 4대 보험까지 하면 제가 아까 전 50만 원씩만 인당 반영해도 네.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게 10명, 20명 되면 금액이 굉장히 세고 뭐 5년치가 모였다 그럼 정말 세거든요. 네. 게다가 이제 그 노동부는 이제 5년이 아니라 한 3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문제 걸 수 있는 게 조금 이제 국세청이랑 많이 다른 입장을 또 보여주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괜찮냐고는 답변을 어디서도 얻으신다면 안 괜찮은 게 맞습니다. 예, 그렇지만 원장님들의 판단을 좀 해서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저한테 물어보면 괜찮고요. 노무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요. 아, 신진애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때그때 달라요. 예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23년에 지방에서 개원 예정인데 채워 등을 구입하면 세금 혜택이 22년보다 늘어나는 건가요? 네, 저희가 2020년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장비를 일단 구입하시면 저희가 세제 혜택을 줍니다.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워낙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10% 장비 구입의 10% 정도를 우리가 세제 혜택으로 해서 세액공제죠. 투자세액공제로 해서 다시 원장님들께 다시 현금으로 거의 주는 10% 정도를 이 엄청난 혜택으로 전에는 3%였으니까 엄청난 혜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올해 이제 개원을 하신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장비를 많이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? 그렇다면 10%가 아니라 12%로 오르게 됩니다. 이게 지금 3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와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아마 며칠 안 돼서 아마 대부분 세무사님들도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2023년도부터는 12%로 저희가 중소기업은 이제 12% 되니까 꽤 큰 금액이죠. 그리고 게다가 이제 추가 공제라고 해서 과거 3년간 우리가 그동안 투자해온 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추가적으로 평균적인 것보다 더 투자적으로 했다 그러면 전에 이 투자 공제가 3% 정도를 해줬었는데 지금 2023년도 부분 그 한 해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10%까지 오르게 됩니다. 그 뭐 실제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 가장 많게는 22%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엄청나군요. 예. 네, 그래서 저희가 뭐 장비나 이런 것들 요즘 뭐 고가의 장비들도 있으니까
있으니까 체어나 이런 것들 한번 개원 때 갖고 오신 원장님들은 많은 혜택을 올해 한 해는 좀 받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안타깝지만 이게 수도권 감일 억제권 내에서는 이걸 받지 못해서 저희가 대체 투자라고 그래서 뭐 보상 판매라든지 체어 교체라든지 이런 때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뭐 수도권에 있으시더라도 한번 조금 혜택을 받으실 거면 23년도 안에 올 하나만 이렇게 해주기로 했으니까 23년도 안에 세금 계산서가 일단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한번 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기기를 산다 그러면 장비를 산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감가비를 통해서 경비 처리는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세금에서 12% 정도를 올해는 추가적으로 무조건은 빼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